이번에는 이쪽 줄에서 하실까요? 네. 네, 저 경향신문의 박하연 기자입니다. 그 조국 원장께서 그 페이스북에 밝힌 피해자를 위로하겠다는 시점인 공식 일정을 마치는 대로가 언제였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복당하신 뒤에는 왜 피해자를 면담하지 않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자가 최초 신고한 후에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언제 이뤄졌는지, 만약에 간극이 있었다면 이렇게 시간이 걸린 이유가 무엇이고 분리 조치는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이뤄졌는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여쭙습니다. 조국 원장님이 언제 만나실 것이었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왜 지금까지 만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는 4월 14일 전후해서 사건이 접수된 그 세 사건이 접수된 정확하게는 제가 인지한 날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인지한 날짜 바로 그 다음 날 분리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 분리를 했고 그리고 업무 분리도 이제 일어났지만 아마도 그 단체 카톡방에서의 분리가 조금 지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업무 분리 조치는 그 다음 날로 갖기 다 시도했습니다. 조금 보완해서 설명드리면요. 업무 분리 조치라고 하는 건 업무상 지휘 관계에서 지휘 조치를 하지 말라라는 지시를 했고요. 대변인에게. 그래서 대변인 논평이나 이런 관련해서는 원래 그 가해자가 데스킹을 했었는데 데스킹 업무를 하지 말라라고 지휘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SNS상에서의 같은 공간에 있었던 거는 사무처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해서 거기까지는 좀 소홀히 챙기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피해자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하자마자 즉시 단톡방에서 나갈 것을 요청했고요.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 뒷부분에 계신 분들 중에는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럼 앞줄에 예. 조금만 크게. 잘 안 들립니다. 그 내용은 네. 네, 저희가 피해자의 그 심리 치료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의료비 지원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피해자 쪽에 안내를 이제 대리인을 통해서 안내를 했습니다만은 그쪽에서는 저희가 의결했던 그 규모가 좀 작다는 의견을 보내왔고 그것 관련한 의견을 저희에게 전달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산정한 기준은 지금 현재 국회나 서울시나 또는 경기도의 사례 그리고 민주당과 여타 정당의 사례들을 저희가 참조를 해서 저희가 저희의 재정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피해자 지원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타 당의 사례를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참고 자료로 좀 사용하려고. 근데 국회 내에서 피해자의 심리 치료나 의료 지원과 관련된 정당 원내 정당에서는 민주당은 아예 규정 자체가 없고요. 진보당은 그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가해자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서 타 자치단체나 이런 공공기관 등하고 좀 차이를 찾아봐라 해서 저희가 경기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저희가 의결을 했고요. 그 의결 안에 대해서 피해자 측에 전달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으나 피해자 측에서는 그 부분과 좀 이견이 있었던 걸로,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대화를 해 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딱 한 분이시네요. 네, 말씀하십시오. 지- 우선 두 번째 성비위 사건 가해자의 거취 문제는 당원권 정지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당직은 그 네. 기자님께 완전히 좀, 박탈이 예, 됐고, 거취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사직 요청을 했으나 사직을 하게 되면 그리고 탈당까지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면 징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한테 그런데 또 당사자가 부모님이 지금 치매로 입원해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선거 기간 중에 주말에는 병원에 가서 상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주중에도 부모님이 가끔 병원을 이탈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어머님 찾으러 가시는 일이 있어서 일단 그러면 사직 처리는 하지 않겠다. 돌봄휴직을 쓰고 징계 대기를 해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본인도 무급. 동의했습니다. 무급 그리고 급여. 급여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의 당원 당규상은 그 돌봄휴직 가면 급여는 나가지 지급되지 않습니다. 돌봄휴직 날부터 지금까지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당원권 정지가 되는 순간 모든 당직에 자동 사임이 되고요. 그렇게 돼서 권한 그 직무대행 체제로 조직부총장이 사부총장을 대행해 왔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최근에서 당직 개편이 돼서 사무부총장을 새로 선임한 그래서 당의 재정적 피해나 이런 거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뭐 노래방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사를 해야 될 사안이나 피해자가 그 노래방에 있었고 이거를 자세하게 조사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에 있어서 이 부분이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이 부분은 따로 좀 봐야 되는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은 노래방에서 있었다는 일도 사무총장으로서는 언론 보도를 보고 통해서 들었고 그 피해 사실과 관련해서도 지도부도 그렇고요. 전혀 그거는 모르고 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 부분과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특히 그 성비위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저를 포함한 윤리위원장도 포함이었습니다. 어떠한 당내 사람에게도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해서 접수가 좀 지연되었고 접수가 된 이후에도 외부 조사 기관에만 그 구체적인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구체적인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노래방 어떻게 갔었는지는 저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 정도로 저희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건은 제가 질문을 이해를 못했는데요. 그 인사위원회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들을 모두 포함해서 신고를 하셨죠. 신고 내용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 외부 너무 너무 법인에서 당초 신고인이 제기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참고인으로 지명을 해서 조사까지를 다 했습니다. 그 결과 총 11건의 신고 행위를 했는데 그 11건에는 방금 말씀하신 건도 포함되어 있고요. 2차 가해로 신고한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건이 노무법인에서 괴롭힘 행위로 인정을 했고 나머지는 다 불인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최 기자. 얘기를 하실 때도 뭐 피해자에겐 위로를 드린다 하고 이제 당원들께는 사과를 하셨어요. 사실은 이런 경우에서 있어서는 사실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모든 좀 상황들이 그 법적인 절차나 어떤 외부에 맡겨서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 정당이라고 하는 정치적 결사체 입장에서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금 절차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드는데 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고 어제 이제 강미정 대변인께서 탈당을 하시면서 그 가해자들이 지도부와 사무총장과 막역한 사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제 거의 기자회견을 마무리를 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무총장께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역한 사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당에 있는 정무직 당직자들 어느 누구와도 막역하지 않은 사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해서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회피하고 재척했습니다. 그리고 윤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윤리 사안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사무총장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알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무처 당직자 인사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스스로 회피했습니다. 피해자, 가해자 둘 다 저와 관련이 있었고 사적 관련이 있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인사위원들한테 피해자와는 이런 관계, 가해자와는 이런 관계가 있는데 법률적으로 보면 회피 사유는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인사위원들께서 판단해 주셔라. 해서 인사위원들이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 그리고 사건 처리에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인사위원장이 회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 사건 보고서를 열람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이석해서 이 사건 처리 결과까지 철저하게 저는 이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막역한 사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어느 정도의 수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막역하다고 했으면 제가 징계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이런 결정이 내리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외부기관으로 넘어가는 거, 외부의 진상조사에 응한 거, 그다음에 그 이후에 TF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혹시라도 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모든 것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부족했다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표현이 그렇게 오독이 되었다면 그 점 또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건의 처리 과정이라 하는 것은 사건의 공정한 절차, 공정한 조사, 그리고 피해자 중심의 처리 원칙, 이 중요할 것입니다. 한 조직에서 이 사건을 조사한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 규정에 따라서 신중하게 그러나 신속하게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피해 회복이라든가 의사소통 과정 이런 것은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이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당은 지난해
24년에 처음 만들었고, 그리고 이 절차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라는 것은 문구만 만들면 되는 것은 아니고 처리 과정, 적용 과정과 함께 보완되고 자라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부족함이 있었고 그 부족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혁신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 절차가 충분히 피해자 중심적이지 못했다라는 점 인정하고 그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건 처리 절차는 최대한 객관적이어야 하는 것은 저는 변함없는 소신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라는 것이 피해자 조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피해자의 원에 따라서 진행해 왔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피해자들은 없는 절차를 만들어가면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졌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 사무직 당직자와 관련해서는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해자가 10명이다라고 하는데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한 5명 내지 6명이었고 그중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가해 사실이 없는 걸로 불인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사무총장으로서 이 문제에 제가 처음부터 인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회피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빨리 처리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사무총장으로서는 솔직히 말하면 좀 비겁했습니다. 당직자들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고 살아 돌아와라 라고 했고요. 의부조사기관에 약 15명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이외에 참고인까지 포함하면 한 15, 16명 정도가 약 한 달 정도의 조사를 받았고요. 제가 정확히 숫자가 맞을 정도는 아닌데 한 1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조사를 받았던 당직자들이. 그래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해자가 10명이다라는 주장은 오해가 좀 많은 주장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가 지방노동청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노동청에서도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우리 당에서 처리한 내용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뒷부분에서 계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예. 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김대철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성비 사건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피해자 측에서 조사를 담당할 외부 로펌을 지정해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당에서 로펌을 지정하는 과정이 늦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당에서 그 피해자 쪽이 요구한 로펌을 선임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나 아니면은 그런 게 있었는지 궁금하고 또 피해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요구도 피해자 쪽에서는 2차 가해라고 주장하던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로펌 선정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성비위 사건과 관련된 원칙을 잘 지키는 그런 로펌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 그 당에서 제시하고자 했던 로펌과 피해자가 다른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에 피해자 측이 제시한 로펌이 그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해서 그 다음번에는 당에서 제시한 측도 아니고 또 피해자가 두 번째로 제시한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로펌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지연이 있었고 로펌이 선정된 다음에도 이 담당 변호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건이 한 일주일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그 개인적인 사정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던 그것은 오해고요.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떠한 사실이라도 특정해서 예를 들자면 그 사건에서 성폭력이 이제 사건이 제기되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정도의 내용이었는지를 기관 내에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질문하셨으니까